두 번째는 동그라미 3번 호흡의 과정입니다. 호흡의 과정. 호흡의 과정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폐는 혼자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에 따라서 움직이냐면 호흡근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비뼈에 붙어있는 근육과 그리고 횡격막, 분합차에 의한 폐의 가장 큰 기능은 뭐냐면 산소가 입을 통해 기대를 통해 양쪽으로 뭐가 가는 거냐면 O2, 산소죠, 산소. 그래서 산소가 요 기관지 같은 것들을 따라서 계속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요 파트 중에 하나를 확대해 볼 거예요. 그럼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떤 구조냐면 이렇게 폐포라는 공기 주머니가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서 들어온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퍼져 있고 그리고 산소 충전하고서 나가는 혈관들이 이렇게 퍼져 있어요. 산소 충전하면은 정맥혈이 동맥혈이 된다는 거죠. 정맥혈이 동맥혈로 변하면 다시 심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퍼져 있어요. 자, 일단 폐에 산소를 충전하는 거, 이 과정을 우리는 외호흡이에요. 외호흡이 일어나면은 여기에 산소가, 폐에 산소가 충만하게 돼요. 그러면은 요 충만한 것들을 세포 쪽으로 보내주기 위해 우리는 심장을 보냈다가 다시 가게 되는 거죠. 일단 한번 봅시다. 얘를 또 확대를 할게요. 요 파트를 확대를 해. 요 부분을 또 확대를 할게요. 그러면은 어떤 모양이 펼쳐지냐면 폐포가 이렇게 있으면 주변의 혈관들이 이렇게 싸고 있어요. 그러면 산소가 폐를 통해 쭉 들어와. 그럼 많은 양의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는 적죠. 근데 여기서 흘러 들어오는 정맥혈은 뭐가 많냐면 CO2는 많고 산소는 조직세포가 다 썼기 때문에 산소는 적은 정맥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피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확산이라는 거 배웠죠, 그죠? 많은 산소는 이쪽으로, 혈관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던 혈액이
산소가 충전이 되면 여기서는 선홍빛의 아름다운 혈액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잔뜩 있던 CO2는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요. O2는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CO2는 다시 폐를 향해 가고, 그 폐를 통해서 날숨일 때 기도를 타고 가서 입, 코를 통해서 몸 밖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요 이산화탄소가 CO2가 움직이는 경로입니다. CO2는 요 패턴을 따라서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요 혈액은 어떻게 가냐? 심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어디로? 좌심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좌심방은 다시 좌심실 해서 뭐가 시작되죠? 대순환 스타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산소가 조직 세포 안에 들어가면 정확히는 조직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얘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산소가 와. 그러면은 얘는 같이 온 얘하고 두 개를 버무려. 그 다음에 ATP를 생산해요. 우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세포 호흡 또는 내호흡이라고 해요. 단순히 산소를 들여 마시는 거, 요 폐포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호흡을 우리가 말하는 호흡은 외호흡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포 내에서 얘네들이 산소를 가지고선 어떤 작용을 한다면 우리는 얘를 내호흡이라고 하는 거죠. 외호흡과 내호흡의 차이를 알겠죠? 자, 요런 겁니다.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폐로부터 들어온 산소는 이렇게 가요. 쭉. 그리고 조직세포에서 온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갑니다. 요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외호흡과 내호흡의 차이를 알았고, 어떤 원리로 간다고 그랬죠? 분압차에 의한 확산으로 기체가 교환된다는 거죠. 들숨과 날숨, 그걸 꼭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텍스트적으로 움직여 볼까요? 크게 말하면 모세혈관과 폐, 정확하게는 폐포겠죠? 자, 얘가 이렇게 주는 거는 이산화탄소예요. 그리고 폐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는 O2라는 거죠. 뭔지 알겠죠? 그리고 모세혈관과 조직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 받은 산소는 이렇게 가는 거겠죠. 조직세포는 어떻게 줄까요? CO2를 얘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모세혈관과 폐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외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호흡. 그리고 모세혈관과 조직세포에서 일어나는 이런 기체 교환을 내호흡이라고 하는 거죠. 외호흡과 내호흡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일단 호흡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순환의 과정입니다. 순환. 심장과 관련되어 있겠죠? 심장.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번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이게 좀 그냥 그려보면 이런 것쯤. 그래서 좌심방, 오심방, 오심실, 좌심실. 이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자, 보시죠. 심장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조직세포의 가장 큰 목적은 조직세포의 영양소와
산소 공급이죠. 그리고 하나 더 그냥 말하자면 노폐물 순환. 자, 피는 심실에서 나가서 심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심실과 연결된 혈관은 무조건 다 동맥이에요. 동맥. 얘도 동맥이겠죠, 그죠? 근데 여기는 크게 도는 동맥이라서 우리는 대동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동맥에서 흘러가겠죠. 흘러가서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 모세 혈관들을 걸치게 되죠. 어디까지 뻗어 있을까요? 온몸 구석구석 안 뻗어 있는 곳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혈관들이 다 뻗어 있어요. 어디로 가냐면 온몸의 모세혈관에 가요. 그래서 모세혈관들은 온몸에 안 퍼져 있는 곳이 없겠죠. 그래서 모세혈관이 없는 곳이 생긴다면 거기는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썩어요. 괴사하겠죠. 괴사. 그래서 모세혈관의 유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온몸의 모세혈관에 갔다가 돌아와요. 어떤 게 일어나면 여기서 내호흡이 되는 거예요. 내호흡.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교환이 일어나. 뭘 줘? O2를 주고 다시 모세혈관한테 조직세포는 CO2를 줘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홍빛에 동맥혈이 가요. 근데 온몸의 모세혈관을 거치면은 이산화탄소가 많은 정맥혈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산화탄소를 주니까. 쉽게 말하면 CO2가 많아지면 정맥혈, 그리고 O2가 많아지면 동맥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동맥혈은 어디로 가냐면 쭉 가서 이렇게 가는 거죠. 우심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심방을 통해 흐르는 정맥혈은 이렇게 가요. 자, 그러면 우심방과 연결된 혈관은 힘이 없어도 돼. 약한 혈관이야. 얘를 우리는 대정맥이라고 해요. 대정맥. 자, 그러면 요 피는 이산화탄소를 내뿜기 위해서 우심실로 갑니다. 우심실에서 통과해. 어떻게 가냐?
어디를 통해 가냐면 우리는 폐로 가요. 그래서 폐로 갈 겁니다. 다시 모세혈관을 해서 폐에 있는 모세혈관을 가겠죠. 그러면 폐를 하나 그려봅시다. 폐를 통해 들어가요. 그러면 이 폐는 쫙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몸 밖으로 날숨을 통해 내보내요. 그리고 들숨을 통해 산소를 쭉 받아들이죠. 그래서 들숨을 통해 들어온 산소들은 혈액에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급된 혈액들은 다시 피를 쭉 좌심방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좌심방과 연결된 혈관은 들어오는 혈관이니까 폐, 정, 맥이라고 부르겠죠. 피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기 들어올 때는 정맥혈, 폐를 걸쳐 나갈 때는 산소가 풍부한 많은 동맥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왔을 때는 이것뿐만 아니라 소화기에서도 좌심방을 통해 간에서 들어오는 거겠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폐정맥을 통해서 쭉 들어와서 좌심방에 있는 동맥혈은 다시 좌심실로 가서 계속 무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어렵지 않죠? 재밌습니다. 신나요. 재밌어서. 자, 그러면 한번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좌심방과 좌심실은 뭐밖에 안 흐를까요? 깨끗한 피밖에 안 흘러. 그래서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빨간 깨끗한 피의 정체는 뭐라고 할까요? 얘를 동맥혈이라고 하죠. 이 동맥혈은 좌심방을 통해 좌심실로 갔다가 온몸을 가고, 그리고 생명과학은 원리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단 몇 가지를 암기해 두시면은 생명과학을 이해하는데 되게 편할 겁니다. 이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자, 두 번째, 자,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혈액이 흐르기 때문에 여기는 오심방 쪽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정맥혈이 흐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칠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피가 파란색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구분 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나가 볼까요? 이렇게
심근벽과 여기는 빨간색으로 이루어졌겠죠. 자, 어두운 설명을 잘 들어주셔야지 나중에 편할 겁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듣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텍스트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선생님이 그린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은 공부 다 한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심장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한다. 그거죠. 그래서 좌심실에서 시작합니다. 피가 쫙 나가요. 어디에 연결되어 있죠? 대동맥에 연결되어 있고, 대동맥을 통한 온몸에 모세혈관으로 가요. 모세혈관으로 갔다가 어디를 통해 들어오죠? 대정맥으로 갔다가 어디로 가요? 오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오심방에서 별다른 에너지 소모 없이 오심실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그죠? 얘를 통해 나가는데 폐동맥이라고 해요. 폐동맥으로 흘러간 다음에 그리고 폐를 거치게 되죠. 그죠? 폐를 거쳤다가 폐정맥으로 가요. 폐정맥으로 가서 좌심방으로 가게 됩니다. 또 좌심방으로 가서 좌심실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맨 처음에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맨 먼저 출발하는 이유는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가는 거죠. 온몸의 모세혈관에 왜 갈까요?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주기 위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갔다가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았기 때문에 노폐물들은 어디로 갈까요? 신장으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폐로 가서 내뿜게 되는 거죠. 자, 요거 두 가지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대동맥 체크를 안 했네. 대동맥, 폐동맥, 대정맥, 그리고 폐정맥. 네 가지 혈관들을 또 기억해 주세요.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색깔을 맞춰주면 더 좋았을걸 그랬네요. 자, 이게 바로 순환입니다.